엔비디아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AI 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칩이 아무리 빨라도 바닥에 깔리는 판 하나가 못 버티면 그 칩은 제 성능을 절반도 못 냅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조용히 그러나 필사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판이에요. 그리고 그 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진 회사 중에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조차 모르는 곳이 한국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어디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회사 주변으로 시장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하는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따라오시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진짜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천천히 한 단계씩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부터 아주 쉽게 잡고 가겠습니다. AI 반도체를 슈퍼카라고 해볼게요.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그 옆에 딱 붙는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이런 게 전부 어마어마한 엔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아도 도로가 울퉁불퉁하면 슈퍼카는 제 속도를 못 냅니다. 반도체에서 그 도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판이에요. 칩을 얹어놓고 칩과 칩 사이, 그리고 칩과 메인보드 사이에 전기 신호가 오가는 바닥판입니다. 이 바닥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두뇌가 있어도 그 두뇌에서 손끝까지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이 느리거나 끊기면 몸은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반도체에서 기판이 딱 그 신경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길이자 열을 빼주는 받침이자 모든 부품을 단단히 잡아주는 토대예요. 칩이 두뇌라면 기판은 그 두뇌를 몸에 연결해주는 신경이자 골격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바닥판이 갑자기 문제가 된 걸까요? 답은 AI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지금처럼 뜨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챗봇과 생성형 AI가 폭발하면서 전 세계 빅테크가 경쟁적으로 AI 반도체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칩 한 장 한 장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전력을 먹고 그만큼의 열을 뿜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기가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흐름은 한두 해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십조, 수백조 단위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어요. 칩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빽빽하게 우겨 넣는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칩이 그 방향으로 갈수록 그 칩을 받쳐줄 바닥판도 같이 진화해야 합니다. 엔진만 키우고 도로를 그대로 두면 결국 도로에서 병목이 걸리니까요. 지금 반도체 업계가 마주한 게 바로 그 병목이에요. 그리고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실제 기사 하나 보시죠. IT 전문 매체 CIO의 기사인데 제목이 이래요. 천문학적인 빅테크 인프라 투자, AI 불황의 전조로 볼 수 없는 이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에서는 AI 투자가 거품이라고 걱정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의 규모를 보면 거품이 아니라 진짜 수요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관련 지출이 2029년까지 무려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천조 단위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정도 돈이 AI 인프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인프라의 심장에 반도체가 있고 그 반도체를 떠받치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기판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한 대는 예전 일반 서버 수십 대 몫의 전력을 혼자 먹습니다. 그 안에서 수백 수천 개의 칩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열을 뿜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이제는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지, 그 열을 어떻게 식힐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됐습니다. 칩 성능만 올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칩을 받치고 식히고 연결하는 모든 부품이 같이 한 단계씩 진화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AI 투자가 커진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보통 엔비디아 주가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돈은 칩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칩을 둘러싼 수많은 부품과 소재, 장비로 흘러갑니다. 전력, 냉각, 기판, 연결, 이 모든 분야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루는 유리기판은 그 중에서도 칩을 받치고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너무 먼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시장은 늘 먼 이야기를 미리 당겨서 반영합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를 보고 돈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박자 먼저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유리한 자리에 섭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이 바로 그 한 박자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닥판은 플라스틱 계열, 그러니까 유기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값이 싸고 가공하기 쉬워서 수십 년 동안 반도체의 표준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유기 기판이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는 열입니다. AI 칩은 엄청난 양의 연산을 하면서 그만큼 많은 열을 뿜어냅니다. 뜨거운 냄비를 플라스틱 받침 위에 올려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휘고 변형되잖아요. 유기기판에서 딱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열을 받아 미세하게 휘어지면 그 위에 정밀하게 올라간 칩들의 연결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어긋남 하나가 전체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둘째는 신호 손실입니다.
데이터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주고받을수록 신호가 지나가는 길이 조금만 거칠어도 손실이 커집니다.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이 자꾸 나오면 차가 못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유기 소재는 이 초고속 신호를 깔끔하게 흘려보내는데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신호가 세거나 느려지면 그 비싼 GPU의 성능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거죠. 셋째는 크기입니다. 요즘 AI 칩은 하나의 큰 칩을 통째로 만드는 대신 여러 개의 칩을 레고 블록처럼 한 판 위에 나란히 붙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걸 칩넷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HBM 메모리까지 옆에 여러 개 붙으니까 판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더 평평하고 더 정밀해져야 합니다. 유기기판으로는 이 큰 판을 휘지 않게 정밀하게 만드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계가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오늘의 키워드 유리기판입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바닥판을 유리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유리라고 하면 깨지기 쉬운 걸 떠올리실 텐데 반도체용 유리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열에 훨씬 강하고 잘 휘지 않아요. 아까 비유로 돌아가면 뜨거운 냄비를 무른 플라스틱이 아니라 단단한 세라믹 받침 위에 올린 셈입니다. 변형이 거의 없죠. 그리고 표면이 아주 평탄해서 그 위에 미세한 회로를 훨씬 더 촘촘하게 새길 수 있습니다. 신호가 지나가는 길도 매끈해서 손실이 줄고 그만큼 전력 효율도 좋아집니다. 큰 판으로 만들기에도 유리하고요. 한마디로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넓은 도로가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특히 여러 칩을 한데 묶는 첨단 패키지와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많아질수록 이 유리기판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잠깐 뜨고 마는 유행이 아니라 큰 방향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HBM 이야기를 잠깐 더 해야 합니다. HBM은 얇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 올린,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만든 고성능 메모리예요. AI 칩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오려면 이 HBM이 반드시 옆에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HBM과 GPU를 한 판 위에 나란히, 그것도 아주 가깝고 정밀하게 붙이려면 그 바닥판이 완벽하게 평평하고 단단해야 해요. 조금만 휘어도 그 미세한 연결이 다 어긋나니까요. 그래서 HBM이 늘어날수록 그걸 받쳐줄 고급 기판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가 커진다. 그러면 GPU가 늘어난다. GPU가 늘면 HBM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 둘을 붙일 첨단 기판이 늘어난다. 이 하나로 쭉 연결된 사슬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이 사슬의 맨 앞,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봅니다. 그런데 사슬은 맨 앞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사슬에서 가장 좁고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고리가 의외로 가장 강한 힘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게 바로 그 고리예요. 유리기판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능 칩을 붙일 때는 실리콘으로 만든 중간 받침을 많이 썼어요. 성능은 좋은데 비싸고 큰 판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유리는 큰 판으로 만들기 쉽고 단가를 낮출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을 두고 성능과 가격, 대량 생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봅니다. 물론 아직 검증해야 할 게 남아있죠. 그래서 누가 먼저 이 까다로운 기술을 안정적인 양산 단계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의 진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를 보면 이 흐름은 광연결이라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주고받지만 앞으로는 빛으로 주고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빛은 훨씬 빠르고 열도 덜 나거든요. 그런데 이 광연결 부품을 칩 옆에 붙이려면 그 바닥판이 더더욱 정밀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유리는 빛을 다루기에도 좋은 소재라서 이 미래 변화에서도 핵심 후보로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지금의 문제를 푸는 동시에 다음 시대의 문까지 열어두는 기술인 셈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흐름이 자리를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유리기판이 좋다는 이야기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유리기판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까다로움 안에 돈의 길목이 숨어 있습니다. 유리기판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을 수만 개 뚫습니다. 위층과 아래층의 회로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두 번째, 그 구멍과 표면에 금속을 입혀서 전기가 흐르는 회로를 만듭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게 제대로 됐는지 아주 정밀하게 검사합니다. 불량이 하나라도 있으면 비싼 칩 전체를 버려야 하니까요. 말은 간단하지만 단계마다 어마어마한 난이도가 숨어 있어요. 유리는 단단한 만큼 잘 깨집니다. 그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에 깨뜨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을 수만 개나 정확하게 뚫는다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 위에 미세한 회로를 균일하게 입히는 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결함을 잡아내는 검사도 전부 최고 난도의 공정입니다. 특히 첫 번째 단계인 구멍 뚫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유리에 너무 빠르게 힘을 주면 깨지고 너무 약하면 구멍이 제대로 안 뚫려요.
그 미세한 균형을 수만 개의 구멍에서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게다가 구멍의 모양과 깊이가 조금만 달라도 전기 신호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 공정 하나를 안정적으로 해내는 것만으로도 기술력이 증명되는 겁니다. 아무 회사나 뛰어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검사 이야기도 잠깐 더 할게요. 유리기판은 워낙 정밀하다 보니 사람 눈으로는 절대 못 잡는 미세한 결함까지 기계로 걸러내야 합니다. 결함 하나를 놓치면 그 위에 올라갈 비싼 칩까지 통째로 못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검사 장비와 기술을 가진 회사도 이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길목 중 하나입니다. 만드는 기술만큼이나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기술도 돈이 되는 영역인 거예요. 특히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비율이 이 산업의 진짜 승부처입니다. 유리기판은 새로운 기술이라 처음에는 제대로 만들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을 수 있어요. 이 수율을 끌어올리는 노하우가 곧 진입 장벽이고 그걸 가진 회사가 결국 시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리기판을 한다고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어려운 공정을 실제로 안정적으로 해내는 기술을 가졌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옥석을 가리는 진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텔이든 삼성이든 유리기판을 양산하려고 할 때 이 어려운 단계 하나하나를 해결해주는 전문 기업의 장비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리에 구멍을 뚫는 특수 장비를 만드는 회사, 그 위에 회로를 입히는 공정을 하는 회사, 완성된 기판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회사. 완성품을 만드는 거인은 누구나 알지만 그 거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좁은 관문들은 잘 안 보입니다. 시장의 똑똑한 돈은 지금 바로 그 관문을 찾고 있어요. 여기서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갈게요. 골드러시 시절 금을 캐러 몰려간 사람들 대부분은 정작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럼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금광 자체에 몰려들 때 진짜 꾸준히 돈을 번 건 그 금을 캐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를 쥔 쪽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 원리가 자주 반복됩니다. 모두가 엔비디아, 삼성전자 같은 완성품 회사만 볼 때 정작 그 칩을 만드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비와 소재, 공정회사들이 조용히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시장을 오래 보면서 느낀 건 큰 변화일수록 그 변화에 꼭 필요한 좁은 길목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은 지금 막 그 길목이 열리고 있는 분야예요. 모두가 아직 완성품만 보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럼 어떤 길목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일까요? 제가 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짜 기술이 있느냐. 말로만 유리기판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공정을 실제로 해낼 기술과 실적 사례가 있느냐예요. 둘째, 진짜 고객이 있느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줄 곳이 없으면 매출이 안 나옵니다. 셋째, 버틸 체력이 있느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까지 회사가 자금난 없이 버틸 수 있느냐를 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회사는 사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하는데 묶여서 다 같이 오르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세 가지를 갖춘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가 확실하게 갈립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아무거나 사면 정작 진짜는 못 잡고 가짜에 물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리포트에서 보여드리려는 게 바로 그 기준에 맞는 기업입니다. 그럼 실제로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인텔입니다. 이 기사 제목을 보세요. 인텔, 유리기판, 상용화 실물 공개, AI 패키징 시장 요동.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유리기판은 말로만 차세대 기술이라고 했지 실제로 만들어진 물건을 보여준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인텔이 일본의 한 전시회에서 유리기판 실물을 직접 공개한 겁니다. 그것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초대형 칩을 겨냥한 형태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업계에서 유리기판은 아직 멀었다고 보던 시각이 생각보다 빨리 오겠는데로 바뀌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시장이 요동친다는 표현이 붙은 거예요. 단순히 연구실에서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텔이 미래의 방향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 기사 제목을 보시죠. 유리기판 시계 빨라진다. SK 올해 목표, 삼성 LG도 속도전. 말 그대로예요.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는 미국의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지어놓고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내 기업이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기와 LG도 가만히 있지 않고 기술 확보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고요. 제목에 시계가 빨라진다는 말이 붙은 건 원래 2027년이나 2030년쯤으로 보던 양산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이 붙으니까 속도가 나는 거죠. 여기에 미국의 대형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겹칩니다.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칩들은 전부 더 뜨겁고 더 빠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칩이 그쪽으로 갈수록 그 칩을 받쳐줄 더 좋은 바닥판이 점점 더 절실해진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 기업에 주목하느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반도체는 크게 설계, 제조, 그리고 다 만든 칩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그동안 세상의 관심은 설계와 제조에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AI 칩처럼 여러 부품을 한 덩어리로 묶는 시대가 되면서 이 후공정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이 후공정과 패키지 소재, 장비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술과 경험을 쌓아왔어요. 유리기판은 그 강점이 그대로 이어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유리기판으로 갈 때 한국 기업들이 그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략 자원이 됐어요. 미국, 중국, 유럽이 전부 반도체 공급망을 자기 쪽으로 가져가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특정 핵심 기술이나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그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일수록 세계가 그 회사를 필요로 하니까요.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 기술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히 한 종목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 그 흐름을 떠받치는 인프라, 그리고 그 인프라의 좁은 길목, 이 세 기업의 구조 안에서 한국의 작은 전문 기업 하나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왜 이 분야를 미리 공부해둘 가치가 있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세 개의 거인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그 길목에 한국 기업이 서 있는 구조, 이게 오늘 이야기의 큰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I 때문에 칩이 뜨거워지고 빽빽해졌다. 그래서 기존 플라스틱 바닥판이 한계에 왔다. 그 대안이 유리기판이고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전문 기업의 기술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길목에 설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죠. 이 기사 제목입니다. 미국 인텔 훈풍, 국내 유리기판 관련주 장중 들썩.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텔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바로 그날 국내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장중에 일제히 들썩였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 시장은 이미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작은 소식 하나만 나와도 국내 관련 기업들이 출렁일 만큼요. 시장이 이 흐름을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인텔이나 삼성전기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대 기업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덩치가 커서 유리기판 사업 하나가 잘 된다고 주가가 크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한 걸음 떼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매출이 수백조인 회사에 유리기판은 작은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진짜로 주목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좁은 관문에 서 있는 전문 기업들입니다. 덩치가 작아서 유리기판이라는 새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그 변화가 실적과 주가에 훨씬 크게 반영될 수 있는 회사들이요. 큰 배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작은 배는 같은 바람에도 빠르게 나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직 시가총액은 대형주에 비하면 작고 일반 뉴스에서는 좀처럼 다뤄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많은 분들이 들으면 아, 이런 회사가 있었어 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산업 구조를 한 단계씩 따라가 보면 이 회사가 왜 유리기판이라는 길목에 서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목명과 그 구체적인 근거는 잠시 뒤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이런 회사들이 왜 잘 안 알려져 있을까요? 대부분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부품이나 장비, 소재를 납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서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이름도 생소하죠. 그런데 산업의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런 회사를 먼저 알아봅니다. 화려한 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보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바로 그 구조를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고요. 여기서 제가 종목을 볼 때 늘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이에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자금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가는 안 따라옵니다. 반대로 뉴스가 조용한데도 특정 종목에서 평소와 다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거기서부터 메모를 남깁니다. 그게 제 출발점이에요. 수급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주가가 바닥에서 길게 옆으로 횡보할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지루해서 떠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큰 돈은 오히려 조용히 모읍니다. 시장에 관심이 쏠리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비싸게 안 사니까요. 네. 그래서 거래량은 잠잠한데 특정 가격대가 깨지지 않고 계속 받쳐지는 종목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신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큰 자금은 절대 하루아침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여러 날에 걸쳐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조용히 모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수급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저는 항상 세 가지를 겹쳐서 봅니다. 기술의 방향이 맞는가, 자금의 흐름에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회사가 그걸 버틸 체력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같은 곳을 가리킬 때 그때 비로소 진지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은 사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구조가 좋아도 시장이 알아주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주가가 빠지거나 지루하게 횡보하면 대부분은 못 견디고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담으라고요. 그래야 흔들릴 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시장을 오래 보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패턴이 있어요. 새로운 기술 테마가 뜰 때는 보통 순서가 있습니다.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재를 대는 회사가 붙고, 마지막에 설계나 IP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이라는 테마가 그 파동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종류의 기업이 먼저 주목받을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종목에서 제가 실제로 확인한 구체적인 수급 흐름은 무료 리포트에 그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0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것에 90% 이상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워낙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이라 매수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유리기판은 분명 차세대 기술이 맞습니다. 하지만 차세대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아직 본격적인 시장이 다 열리진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 시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먼저 반영되고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마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짚고 갈게요. 이 실수만 피해도 절반은 갑니다. 뉴스가 크게 터진 뒤 가장 뜨거울 때 뛰어드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먼저 들어간 자금이 차익을 챙기는 구간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유튜브에서 봤으니까 사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흔들릴 때 버틸 근거가 없어서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종목 이름보다 중요한 건 그 종목을 왜 보는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정말 내용을 확실히 알고 사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영상도 그래서 종목 하나 툭 던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조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한 번에 크게 베팅하기보다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눠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할 신호가 있어요. 고객사가 실제로 제품을 채택했다는 소식, 수율이 올라간다는 신호, 그리고 수주가 실제 매출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 이런 게 하나씩 확인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 없이 기대만으로 주가가 먼저 뛰면 그건 오히려 조심해야 할 구간이에요. 이 체크 포인트들도 리포트에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흐름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리기판 양산이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핵심 공정 기술을 가진 기업의 제품이 실제 고객사에 채택되기 시작한다면 시장에서 이 종목은 엄청난 속도가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을 파악한 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이게 제가 시장을 오래 지켜보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쯤 본격화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리기판이 반도체 주류가 되는 데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게 변하게 돼서 최소 몇 배는 올라가리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깨달은 저만의 답은 모두가 다 아는 다음에 들어가면 이미 늦으니까요. 시장이 아직 충분히 주목하지 않은 지금 들어가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냐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한 번 보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오래 함께 시장을 보는 분들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제 분석이 믿을 만한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 그래서 리포트를 무료로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좋으면 다음 영상도 보시는 거고요. 그게 서로에게 건강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뭔데? 그리고 어떤 근거로 이 흐름을 보고 있는 건데, 영상에서는 특정 종목을 콕 집어 지금 사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원칙이에요. 대신 오늘 말씀드린 이 유리기판 흐름 안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의 이름과 그 회사가 왜 이 길목에 서 있는지, 어떤 수급과 어떤 리스크를 같이 봐야 하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한 무료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종목명, 산업 안에서의 위치, 제가 보는 근거, 그리고 진입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까지 영상에서 다 풀지 못한 부분을 차분하게 담았어요. 이건 비용 전혀 없이 무료로 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6297-5311로 유리기판 이렇게 4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010-6297-5311입니다. 오늘은 유리기판이라는 차세대 반도체 기판이 왜 지금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 기판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좁은 길목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길목에 어떤 기업이 서 있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기술의 방향, 자금의 흐름, 그리고 리스크,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놓고 보는 습관이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려한 수익률 자랑이나 불안을 자극하는 말로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산업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뜯어보면서 스스로 판단할 힘을 드리는 채널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게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반도체 흐름 안에서 또 다른 길목, 칩을 쌓고 연결하는 후공정 쪽을 한번 깊이 파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